테슬라 소식입니다. 12% 폭락, 수요 문제 심각 vs 매수 기회. 전날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40만 5,278대라고 밝혔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42만 7천대에 미달하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범위는 40만 9천대에서 43만 3천대로 테슬라의 실제 인도량은 전망하단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총 인도량은 131만 대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대비 40% 늘어난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매년 전기차 인도량이 50%씩 늘어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이에 미달한 것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중국과 미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거나 할인한 데 이어 인도량 전망치까지 미달하자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우려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인 토니 사코나기는 테슬라가 2023년에 심각한 수요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테슬라 차종 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좌석이 7개인 모델 Y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개 좌석은 $3,000가 더 지불해야 하는 옵션이다. 아울러 테슬라는 성장 목표를 낮추거나 가격 할인을 계속해 이익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도 지난해 4분기 인도량은 테슬라에 누적되는 악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테슬라를 장기 성장세에 잘 준비된 회사라고 평가했다. 또 도전적인 거시 경제적 환경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베어드의 애널리스트인 벤 켈로는 자신이라면 오는 25일 테슬라 실적 발표에 앞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20% 늘어났다는 점이며 독일 베를린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추세는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매수할 기회의 창이라며 거시 환경의 악화와 전기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환경, 치열해지는 경쟁 등은 자동차 회사들이 올해 극복해야 할 허들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테슬라는 생산 원가와 규모에서의 우위를 활용해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생산 감축 우려에 3% 하락. 시총 2조 달러 붕괴.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가 생산 감축에 대한 우려로 3% 이상 하락하면서 애플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3일 CNBC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전 11시 10분 현재 애들의 주가는 전장보다 3.81% 하락한 124.98달러에 거래됐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이 시각 1조 9,879만 달러로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첫 거래일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던 애플은 올해 첫 거래일에 2조 달러마저 내줬다. 꼭 1년간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 증발한 셈이다. 애플의 시총이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를 웃도는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이 남게 됐다. 애플의 주가는 수요 둔화로 제품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 중이다. 전날 니케이 아시아는 애플이 몇몇 납품업체에 올해 1분기에 아이팟, 애플워치, 맥북의 부품 생산을 줄일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한 애플 납품업체 매니저는 니케이 아시아의 애플이 12월로 끝난 분기 이후에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의 주문을 줄이도록 알려왔다라며 주로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내 공급망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한 최근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대처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봉쇄를 전면 완화했으나 이후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는 대래 강화되는 모습이다. 삼성과 애플, 여타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임원은 매우 혼란스럽다라며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직원들을 격리하는 것이 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의 한 직원은 대다수 직원이 이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체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애플과 인텔의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장수성의 한 제조업체는 팀의 절반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라며 그러나 수요가 상당히 부진해 직원들에게 일부 휴가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노조 생겼다. 47년 만에 처음. 마이크로소프트는 47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첫 노동조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21년에 81억 달러에 인수한 비디오 게임 업체인 제니맥스에서 나왔다. 제니맥스에 있는 300명의 품질 보장 테스터가 노동조합에 투표했다. 제니맥스는 자회사로 베데스다, 소프트웍스, ID 소프트웨어를 두고 있다. ID 소프트웨어의 수석 품질 보증 테스터인 제커리 암스트롱은 그들의 부서가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위해 협상하려고 노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석 QA 오디오 테스터인 빅토리아 바노스는 우리 앞에는 큰 변화를 만들고 비디오 게임 산업의 형평성을 가져올 기회가 있다며 우리는 불공정한 임금, 성장 기회 부족, 갑작스런 고강도 근무를 끝내고 싶다. 우리 노조는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급여, 직원과 회사 간의 더 나은 의사소통, 커리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명확한 통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스포츠 콘텐츠 스트리밍 전용 앱 선보이나? 아마존이 스포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별도 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행보는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스트리밍 서비스 야심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관련 대화를 브리핑받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소식통들 중 한 명에 따르면 아마존은 관련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 결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스포츠 앱 출시 논의는 거액을 주고 확보한 스포츠 생중계 스트리밍 거래들을 기반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일 수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이들 콘텐츠는 그동안 표준 프라임 멤버십이 포함됐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최근 비용 절감 행보 속에서도 최근 스포츠 생중계 스트리밍은 지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부각한 바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두 차례 연기됐던 구글 폴더블 폰 3분기 양산 계획. 구글이 두 차례 연기했던 첫 번째 폴더블 폰 양산 일정을 다시 올 3분기로 잡았다. 구글의 폴더블 폰 프로젝트 전체 사양은 기존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글은 제품 완성도 제고에 주력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품 차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올 3분기 폴더블 폰 패널 등 부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7에서 8월께 폴더블 폰 패널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 중인 구글 폴더블 폰은 내부 화면 7.57인치, 외부 화면 5.78인치 등으로 지난해 개발했던 제품 화면 크기와 동일하다. 양쪽 화면을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 그리고 커버 윈도에 울트라 싱글레스를 적용하는 것도 기존 계획과 같다. 전체 제품 형태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동일하지만 갤럭시 Z 폴드의 상징인 스타일러스 기능이 구글 폴더블 폰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 구글이 진행했던 폴더블 폰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S펜 기능 지원은 없었다. 이 때문에 구글 폴더블 폰은 제품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글의 폴더블 폰 프로젝트가 또 한 차례 연기되면서 구글의 첫 번째 폴더블 폰은 빨라야 올 상반기에나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구글의 폴더블 폰 양산 계획이 하반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애초 계획과 비교하면 2년여 밀리는 셈이다.